기업에게는 자기 PR의 시간을, 투자자들에게는 기업을 잘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는 신개념 토크쇼 소셜 스튜디오. 안녕하십니까, 유인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저는 사모님도 물론 그러실 것 같은데 아침마다 어떤 옷을 입을까 굉장히 고민이거든요. 그렇죠? 네, 착 보면 패션이 되는데. 네, 교복. 네. 그래서 오늘 만나볼 기업은 이런 어떤 옷을 입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인 것 같습니다. 한번 소개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스타일 패치 서비스를 하고 있는 허니콤 TNC 전은철입니다. 저희가 스타일 패치 서비스를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부터 우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너 머리 좀 바꿔봐 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왜 이 얘기를 듣냐면요, 이렇게 하고 다녔거든요. 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제가 머리를 이렇게 바꿉니다. 이 머리를 바꾼 이후에 저는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단지 머리만 바뀌는 게 아니라 옷, 신발, 마인드가 바뀌고요. 제가 가는 곳, 먹는 거, 만나는 사람, 말하는 스타일 전반적으로 점차적으로 저의 생활이 다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 이야기를 현재 지금 우리 팀원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 저희 팀원들은 서비스로 한번 만들어보자. 서비스로 만드는데 단순한 SNS가 아니라 정말 사람들한테 동기부여를 할 수 있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 수 있는 걸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얘기를 해서 스타일 패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저희는 특별한 기능이 있습니다. 하트 패치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사진에 어느 부분이 좋은지, 당신의 신발이 좋은지, 어느 아이템이 좋은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먼저 실제로 사진을 보시죠. 일상 데일리 룩을 올렸어요. 데일리 룩 올렸는데 하트를 확인합니다. 자신의 하트가 많이 붙은 사진을 보고 나는 블랙톤이 어울리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저희는 이 하트를 가지고 고객에게 어떻게 소구를 할 것이냐 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하트바를 가지고 영상을 제작을 하고 또한 오프라인 마케팅을 통해서 계속 이슈화를 만들고 이 하트가 주는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생각입니다. 등급들이 있어서 제일 최상급에 올라가는 그 스타일 멘토라는 등급이 있고요. 또 스타일 콘, 스타일 랭킹, 스타일 스크랩. 자, 이렇게 세부적인 기능들이 더 있습니다. 스타일 콘 같은 경우에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배지의 역할을 하게 되고요. 스타일 랭킹이나 스타일 스크랩은 현재도 존재하지만 좀 더 세부적으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스타일샵은 먼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알아봤습니다. 스타일샵의 프로세스를 보시면요, 파트너사가 있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쇼핑몰 사장님들입니다. 이분들의 가장 큰 니즈는 노출입니다. 플랫폼에 노출을 하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너무 비싸죠. 그런 부분에서 약간 꺼리실 수도 있고요. 이 부분을 저희가 저희 플랫폼에 이미 많은 콘텐츠와 DB를 갖고 있는 저희 플랫폼에 무료로 입점을 하셔서 이런 방식으로 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제까지 이루어질 수 있고요. 저희는 CPS 방식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쇼핑몰 사장님들이 좀 더 덜 부담스러우실 수 있죠. 자, 여기서 끝나면 차별성이 없죠. 예, 저희는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자, 사용자의 스타일북입니다. 사용자가 입점해 있는 스타일샵에서 옷을 구매했을 때, 구매한 뒤에 자신의 스타일북에 사진을 찍어서 올리죠. 그러면 아래 이 옷 여기서 샀어요라는 버튼이 생성이 됩니다. 이 옷 여기서 샀어요는요, 관련되어 있는 SNS를 정말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밑에 있는 댓글들이, 정말 많은 댓글들이 이 옷 어디서 샀냐고 물어보거든요. 댓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는 메뉴화 시켜서 구매로 연결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걸 구매했을 때 사용자들에게 저희가 받는 CPS의 일부분을 쉐어하게 됩니다. 새로운 시장을, 새로운 플랫폼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저희 팀은 목표의 올바름, 과정의 올바름을 생각하는 허니콤 TNC입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조금씩은 다 각각의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들과 차별성을 좀 더 잘, 경쟁사 분석 같은 거 좀 잘 해보셨는지. 네, 저희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 결정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저희의 좀 코어였는데요. 이 결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빠르고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용자들이 지루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보고 바로 의견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하트라는, 의견은 누가 줘야 되나요? 사용자들끼리 줄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끼리요? 메뉴 안에서
예, 사진을 보고 어느 부분이 가방이 괜찮은 것 같아, 신발이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그 하트 사진을 본인이 이제 보게 되겠죠. 친한 친구한테는 네. 넌 이 가방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뭐 이 신발이 더 예쁜 것 같아라고 해줄 수 있지만 네. 모르는 사람한테 그런 뭔가를 네, 그렇죠.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어떤 리허설 수개월간 네. 페이스북에서 사람들에게 시장 조사를 했고요. 대학생들 뭐 FGD나 한 두 차례 정도 시행을 했고, 과연 우리의 생각이, 저도 이제 40줄이라 우리의 생각이, 이게 타겟이 어떻게 보면 18살에서 20대 초반이 상당히 많거든요. 데일리로 올리는 친구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서비스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을 때도 계속 물어봤어요. 이 하트를 붙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부분이 어떤지. 제일 많이 나온 대답은 대박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약간 부끄러워할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요.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내 사진 올려놓고 궁금할 수 있거든요. 어제 산 옷인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요런 일단은 그 플랫폼화가 좀 이루어지면서 저희가 지금 개발에 들어간 이 커머스 부분, 이 지금 알고리즘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추가가 되면서 여기서 구매 욕구를 증강시켜서 커머스가 일어나게 하는 이런 부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친구들이 내가 이 샵에서 옷을 샀지만 정말 우리가 정말 궁금해하던 그 부분, 이 옷 어디서 샀냐는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줄 수가 있는 버튼이 생성되게 되죠. 왜 답변을 해줘야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받는 거래 수수료에서 이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대표님은 그 옷 어디서 샀어요? 저는 마찬가지로 저도 인터넷에서 샀습니다. 그렇게 다 올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인터넷 샀다고. 그러니까 이 내부에 있는 이 몰에서 구매를 한 친구들은 그 버튼이 생성이 돼서 자기가 이제 사진을 올릴 때 저희 선택하는 부분도 있겠죠. 옵션에서 여기서 진행을 했으면 그 커머스가 아닌 곳에서 샀을 때는 네. 링크를 걸기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 서비스 네, 맞습니다. 안에서 네. 제휴되어 있는 커머스에서 샀을 때는 네. 뭐 이 옷 어디 샀니 밑에 바로 이렇게 맞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겠지만 그럼 보통에 올리는 거 중에 우리 제휴된 사이트에서 샀을 가능성이 네. 몇 프로나 될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만약에 제휴된 사이트들이 많이 부족할 때는 어떻게 보면 다른 지금 현재 좀 유사한 서비스들도 많이 제휴를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입점을 해서요. 그다음에 방식도 CPC나 이런 CPV가 아니라 CPS 방식으로 저희가 그 파트너사에 접근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진입 장벽이나 아니면 다른 또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전혀 없고, 일단은 만들어져 있는 플랫폼에 무료로 노출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파트너사들이 거부할 이유는 거의 없다고. 없을 수 있죠. 예, 파트너사는 거부 안 할 수 있는데. 근데 거기서 제가 문제 하나만 제기하면 네. 파트너사들이 대표님보다 서비스를 훨씬 더 오래전에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대표님이 유료라 그러면 황당한 거고, 무료라고 해도 관심도 없을 수. 우리 사이트에서 알아서 잘 홍보하는데 대표님 사이트에 지금 신생 사이트에 왜 연결을 하냐? 돈을 주면 몰라도 내가 글로 들어가기에. 먼저 시작은요. 그러니까 물건을, 저도 이제 이게 두 번째 창업인데요. 저는 유통 쪽을 좀 일을 많이 했었는데, 유통 쪽에서는 어쨌든 하나라도 더 팔면 이익입니다. 사장님들은요. 마다할 이유는 정말 0.1%도 없다고 저는 판단을 했고, 또 실제로 저는 계속 만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그 이야기조차도 말할 필요는 없고요, 그분들한테는. 그리고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솔직히 이 얘기는 아까 말씀 좀 드리지 않았는데, 그 노출이 좀 부족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통해서 커머스가 계속 이루어지면서 어차피 이쪽에서 저희가 쌓아온 DB나 어떤 콘텐츠의 파워를 통하면 그분 정말 상위에 있는, 우리가 말만 하면 아는 그런 쇼핑몰에서는 우리가 한 몇 억을 들여서 키워드 광고를 하고 무슨 광고를 하고 어디 포털에 광고를 하고 하는데 라고 생각을 할지라도 한 군데라도 더 노출되지 않습니까? 안 할 이유는 없습니다. 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두 가지예요. 네. 그럼 그 쇼핑몰에서 어쨌든 그 구매 정보를 오픈해 줘야 되잖아요, 우리 사이트에. 그렇죠. 네. 예, 본인들의 네. 그 사이트와 똑같이. 그렇죠. 정하겠죠. 본인들의 사이트에서 어떤 이 옷을 A라는 쇼핑몰에서 샀다. 무슨 색깔에 네. 얼마 주고 샀다. 그 링크를 같이 줘야 되고 정말 실제 거기서 산 게 맞는지도 확인해 줘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파트너사 말씀하시는 네네, 거죠? 파트너사. 그러니까 파트너사에서는 지금 고객들이 올리는 거와 동일하게 사진을 올려주고요. 별도의 이제 에디트 창이 있겠지만은
사진을 올리고 그 옷과 관련된 정보들을 올리게 되죠. 아, 옷과 관련된 정보는 당연히 저희가 갖고 올 수 있는 건데 네. 그 제가 이 옷을 여기서 샀다고 올리고 이 옷 어디서 샀니가 밑에 그 링크가 같이 걸리는 거잖아요. 순서가 그러면 사고 나서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분명히 사고 나면 예, 예. 그 고객의 정보를 A라는 커머스 업체는 여기다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공유해야 되는 아니요. 거잖아요. 그 링크를 태워서 구매를 일으키는 게 아니고 저희 내부에서 구매를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거죠. 그 정보는. 그럼 예. 아무튼 네. 그쪽 그러니까 커머스에서는 그냥 그렇죠. 예. 어차피 또 한 번 링크를 태우면 고객들이 싫어합니다. 네, 오픈해주면 우선은 되는 최소화해야 거고. 되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제휴된 사이트에 들어와 가지고 저희에 입점을 하고 네. 우리 고객들이 입점한 제품을 사요. 네. 그러면 우리는 그 만약에 10만 원짜리 어떤 원피스를 하나 우리 고객이 샀어. 네. 입점한. 그러면 우리 수수료는 얼마나 떼나요? 그러니까 수수료 정책은 뭐 실제로 이제 개발이 들어간 이후에 실체를 가지고 뭐 협상을 해야 될 부분. 대표님 생각하시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지금 수수료는 10%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 그러면 우리 10% 중에 우리 고객이 이제 그것들 여기서 샀다라고 또 올려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 고객들한테는 어느 정도 쉐어하게 되나요? 지금 저희 그 내부에서는 지금 6대4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대4. 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고객들이 우리 제품을 그냥 샀잖아요. 네. 샀는데 거기에는 피팅 모델이 예쁘게 네. 잘 찍은 이미 브라우스, 원피스 브라우스를 입은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제가 그걸 사가지고 입고서 찍은 것들을 살 가능성보다는 원래 사이트를 사는 게 더 빠르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다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친구들은 콘텐츠를 계속 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쇼핑몰 사장님들이 올리신 쇼핑몰 업체에서 올리신 그 사진은 그러니까 뒤로 밀리게 돼 있어요. 워낙 많이 올라오게 되면 실시간으로 계속 올라오는 사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만든 그 메뉴이지만 그러면 이 재구매가 이루어졌을 때 지금 뭐 장표에도 보여드렸지만 그러니까 리메이크하는 어떤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유저가 이 옷을 새로 사게 되면 새로 산 옷이기 때문에 새로 이제 상위로 올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노출이 되게 되는 부분인 거죠. 그러면 그 사용자들이 판매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고요. 쇼핑몰보다. 쇼핑몰에서 살 수도 있죠. 예. 그 두 가지인데 이 지금 사용자들은 이 옷을 사서 내가 올려서 뭐 한 번만 파는 게 아닐 수 있거든요. 두 명이 살 수도 있고요. 이 옷을 보고 이 구매 버튼을 몇 명이 누를지 그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점 마무리해보면 새로운 서비스가 될 거냐 안 될 거냐는 다양한 시각과 또 그 서비스를 만든 생산자와 그것을 바라보는 투자자에서는 많은 견해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당연하죠. 그렇지만 거기에 정답은 어디냐면 고객이 그것을 만족하느냐. 고객이 만족하면 투자자의 문제나 의문점 이것은 다 해결할 수 있는 거거든요. 특히나 이 서비스가 특정 그 타겟 고객을 전제로 하고 있을 때는 그 투자자의 의견보다는 타겟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디테일하게 접근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타 테스트나 이런 것들이 특히나 의미를 부여받을 수 있는 거고요. 거기에서 조금 다만 조심해야 되는 것은 그런 그 베타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을 분석할 때 최초에 우리가 서비스를 만들 때 생각했던 가설, 고객에 대한 가설이 조금 무너지더라도 고객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가끔은 고객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설을 계속 견지하면서 고객을 왜곡했을 때 그거에 대한 피해는 결국은 회사로 다 되돌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에 원포인트 IR 레슨, 뭐 조언 뭐 이런 거 있다면? 원포인트 레슨까지는 아직은 뭐 네. 이제 베타 테스트 하고 있지만 네. 너무 적은 숫자로 하고 있는 거라서 네. 네, 지금은 기능적인 면을 완성도 있게 만드는 거 네. 정도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글쎄요. 근데 타겟하는 전 고객 측이 아니라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재미와 정보가 있긴 하겠지만 그 네. 안에서 그 비즈니스가 어떻게 돌아갈지는 잘 아직 그려지지가 않아요. 근데 그 말씀은 상무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타겟 고객층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지표를 만들어서 투자자를 설득하는 거니까요. 네. 네. 다음에 정말 이 서비스가 훌륭하게 잘 자리매김해서 연령대를 뛰어넘는 네, 저도 타겟 고객이 되는 그날을 기다려보겠습니다. 네. 하나의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려면 황당하고 획기적이고 재미있는 가설에서부터 시작하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대표님의 새로운 스타일 서비스가 그러한 혁신적인 가설에 의한 정말 의미 있는 이론으로
마케팅 이론으로 설 수 있는 그날까지 저희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방송은 산업방송 채널 I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